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우주의 어떤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고 되게 상대적이면서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게 절대적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서 시다르타가 얘기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러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중에서 제일 안 변할 것 같은 게 제일 절대적인 어떤 굴레 같은 게 시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만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실 세계에서는 시간만큼 변동이 없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운 모델이 뭐냐 하면은 이건 그냥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델도 있다라는 걸 그냥 제시할 뿐이에요. 제게 효율적이라든가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건데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세계의 실상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적으로 봤을 때 두께가 없는 종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라는 게. 두께가 있는 게 아니고 두께가 없는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구겨 놓으면 이거를 계속 구겨 해가지고 작게 만들면 두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두께가 있다면 0으로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두께가 없으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꾸기다 보니까 0에 수렴한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인소프하고 무극의 단계인 거고 이 0에 수렴하고 있던 부피가 0에 수렴하고 있던 이 종이가 엄청나게 우주를 다 꾸겨가지고 요만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걸 접었겠어. 근데 이게 한번 톡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부피하고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부피하고 질량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태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카발리즘에서는 케텔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퍼지게 되면 거의 무한에 가깝게 확장이 돼요. 이 두께 없는 종이라는 것. 지금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죠. 천체 물리학에 따르면. 빅뱅 상태에서 한번 터져 나온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론이 이런저런 썰이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아직도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수설에 가까운데. 근데 여기에 이 구겨진 종이였다가 점점 펴지고 있는 이 종이에 시간하고 공간도 같이 껴간다는 거예요. 시간하고 공간이 언제부터 있었던 되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하고 공간조차 이렇게 0에 수렴했다가 톡 터지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구겨졌다 펴진 이 세계에서 시간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확장된 공간만큼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까? 좌표 같은 거죠. 자, 확장이 됐다는 거는 공간이 생기면서 공간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0으로 있다가 이렇게 커지고 확장이 되면서 어떤 사람의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태어났어. 당신이 태어나서 이 공간에서 이 공간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사람의 삶인 겁니다. 사람이든 모든 물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낭만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어떤 개체의 삶이라는 거는 그 확정된 공간만큼,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면 뭐 그 유신론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단순히 무형의 섭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신이 그 확정된 공간만큼 시선을 옮기는 행위, 이게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이 그거를 바라보는 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공간이 생겼다는 건 A하고 B 좌표의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신이 그거를 보는 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게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진 수명인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의 시선이 A에서 B까지,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한번 쭉 하고 이제 보고 나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세계의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A하고 B 사이의 공간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딱 그만큼 제한이 됩니다. 딱 그만큼밖에 부여되지 않아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겨져 있는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애초에 이거는 공간하고 시간으로 확정이 됐다 뿐이지, 구겨져 있는 그 종이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무극이나 아인소프에서 부피가 0에 수렴하든 우주의 확장이 다 끝나가지고 최대한으로 확장하든 간에 그 종이에 쓰여진 내용은 그대로라는 거지. 그건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그 누구냐, 나 요즘에 자꾸 고유 명사를 까먹는데, 그 되게 유명한 그 예언자 있잖아요. 에드가 케이시인가? 맞나요?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케이시? 잘 모르시는구나. 되게 옛날 사람이죠. 예, 에드가 케이시 맞나? 어쨌든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그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한 가상의 어떤 도서관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아카식 레코드로 이름이 붙든 아니든 간에 예언을 하고 예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이 확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겨지든 펴지든 간에 이 우주라는 종이의 내용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FM하고 AM밖에 못 받아들이는 이 센서를 잠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버클럭킹을 하게 되면 잠깐이나마 그게 보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냥 구겨져 있느냐 펴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버클럭킹 된 상태에서 시간을 인지하게 되면 뭐가 남느냐면은 구겨진 종이의 내용이 그대로인 것처럼 과거하고 미래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현재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개념이 순간 찰나잖아요. 찰나. 과거 이만큼, 미래 이만큼에 딱 끼어있는 부피 없는 찰나를 우리는 현재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과거하고 미래라는 거는 인간의 성능 떨어지는 센서 때문에 생긴 허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 유일하다고 하니까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을 저는 그냥 확장된 현재라고 부릅니다. 과거하고 미래를 포함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확장된 현재에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인지만 안 될 뿐이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뭐가 없어져야 될까?
언어 중에서 시제가 사라집니다. 과거하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 미래형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가장 쓸데없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게 뭘까? 동시에. 동시에란 단어가 사실은 가장 쓸모없는 단어예요. 왜? 가장 허구적인 개념이거든. 모든 일은 동시에 벌어진다, 여러분. 왜냐하면 확장된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란 얘기를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실상에서는 그냥 사라져도 되는 단어가 됩니다. 허구의 개념이죠. 제가 자꾸 오버클럭킹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꼬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디비아님 설명할 때도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확장된 인지를 해보시면 제 설명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이제 몸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운명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왜 그렇게 자유의지가 나와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라는 게 언제나 자아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존재해야 돼요. 있든 없든 간에 허구의 개념인 자유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는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왜 자유의지론자들이 결정론을 그렇게 배격할까요? 왜 그럴까? 내가 결정을 못한다고 하니까 괘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뇌의 본능에 박혀 있어. 자아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운명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정해놓으면 난 대체 왜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은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디폴트 개념이라고요. 변화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운명하고 자유의지에서 결정론이 생겼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운명이 모든 걸 다 해먹는다. 이게 결정론이잖아. 자유의지론자들이 싫어하는 결정론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전제가 있어. 누군가라는 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주든 신이든 악마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 우리의 삶을 갖고 노는 포르투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누군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을 뭐로 붙이든 간에 얘가 인간의 모탈의 삶을 청사진을 계획대로 그려놨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만들어놓은 청사진대로 사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론자들이 배격하는 결정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전제가 뭐냐면은 결정을 누가 해놨든 간에 결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 있던 일이에요. 결정한 거는 과거 일이야. 내가 태어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나는 그 청사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시제가 들어가요. 결정은 우리의 삶 이전에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또 그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고통으로 가득하잖아요. 세상이란 거.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명의 신 따위 뻥 차버리고 나의 의지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의 디폴트 뇌예요. 인간의 뇌 구조에서는 그게 디폴트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야지 내 심장이 뛰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종이, 구겨진 종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돼요? 없어. 과거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결정해놓고 태어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모델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 자체가 허구예요. 결정론 자체에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주의 실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론자들이 배격하는 결정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드래곤을 잡겠다고 하는 거라고, 자유의지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된 게 없으면. 과거하고 미래라는 게 확장된 현재에 통합되어서 존재한다면 결정된 게 결정될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시간을, 통합된 시간을 살아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쵸? 잘 감이 안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미래 예측, 어차피 우리는 뭐 점성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미래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미래 예측을 할 때 누군가 예전에 결정돼 놓은 것을 엿본다라는 모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예 없어. 결정된 게 없고 그냥 지금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과거, 미래, 현재는 지금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고 흘러가는 건 그냥 우리예요. 시간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걔는 그냥 우리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기준일 뿐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흘러가고 변하는 거는 우리, 그리고 세속적인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애초부터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할 때 누군가 만들어놓은 청사진을 엿본다는 모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법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이미 나하고 같이 있는 거를 잠깐 보는 것 뿐입니다.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라는 걸. 그래서 그 구겨진 종이 내에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과거하고 미래라는 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옵션도 예외도 다른 선택지 없습니다. 존재하는 삶의 양상은 뭐라고 그랬죠? 라이프니츠가? 이 세상이 최선의 세계라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통합된 현재 내에서 고장난 센스를 가진 우리가 미래라고 인지하는 거를 잠깐 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안 만들어지네.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이게 뭐 약간 좀 체감이 되세요? 아닙니까? 약간 좀 따라오기 어려우세요? 세팅을 바꾸는 게? 그래서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20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는 반응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결정된 건 없어요. 결정될 게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임이라는 것도 동시하고 비슷하게 사라져야 될 용어라는 건 아시죠? 시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실상의 우주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래라는 게 이미 현재와 같이 있어요.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정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정하지 않아. 그냥 내 옆에 있어요. 나와 같이 있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는 어떻다고요? 최선의 삶, 최선의 흐름, 최선의 세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가 이것만큼 최선의 세계는 없고 신의 섭리가 완벽하고 우주는 완벽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제 돌아간 분들이 니체하고 하이데거죠. 하이데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결국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 존재와 시간, 가장 악독한 철학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거를 완독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준 아주, 그리고 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선택이나 신적인 존재의 사명 같은 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시타르타의 이야기. 얘들아, 사명 같은 거 없어. 어차피 삶이란 건 무의미해. 그러나 너희들은 의미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충실하게. 이 얘기를 시타르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논조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불교의 대법사들이 하는 얘기보다 니체하고 하이데거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시타르타의 그 얘기는 어쨌든 대단한 거 없어요, 얘들아. 너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의 사명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해야 되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죽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다. 아무것도 너희들을 가두는 게 없다. 라고 시타르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났어. 얘들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 신 같은 거 안 끓여다 붙여도 괜찮아. 그래서 삶에서 유일한 불변의 명제는 인간에게는 죽음하고 시간밖에 없다. 그나마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간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왕 어차피 죽을 유한자로 태어난 거, 어쨌든 뭐 외부에서 강요되는 가치나 증명할 수 없는 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주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본래적인 시간성을 가진 주체자로 살아라. 어렵죠? 이거 그냥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꼴린 대로 살아라. 네가 갖고 있는 코나투스대로 그냥 꼴린 대로 살아라. 의미에 기대지 마라. 이게 하이데거가 한 얘기입니다. 니체가 한 얘기도 거의 비슷해요. 위버맨슈 괜히 나왔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 삶에 우주가 아무것도 불변의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 이게 뭡니까? 시타르타가 얘기한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사람을 깨닫게 되면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허무주의에 시달리게 돼. 난 지금까지 왜 살았지?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한 게 초인, 위버맨 씨.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시타르타나 니체나 하이데거. 얘들아, 의미 없이 살 수 있어. 의미에 기대지 마라. 의미를 밖에서 갖고 오지 마. 결국 이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점성술 외적인 얘기하고 내적인 얘기를 제가 같이 해가지고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점성가로서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우리 업무는 미래 예측이에요. 과거 확인은 그 전제죠. 과거 확인을 하는 거는 오직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그렇잖아.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미래 예측입니다. 점성가로서. 그러나 시간이라는 게 확장된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안 상태에서는 아무도 청사진 같은 거 안 정해놨어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거를 보는 것 뿐이고, 그리고 그 관점은 결국에는 시타르타나 니체나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랑 비슷해집니다.
그 모든 흉사가 있더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하나 더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충실하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라는 게 결국엔 결론이고, 전송가로서 그런 틀을 깔아놓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비약인 것 같지만 오류를 덜 범해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흉사를 어떻게든 피해가야지, 요리조리? 미래라는 건 아직 안 왔으니까 어떻게든 장난질을 쳐봐야지. 이 모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국 장벽에 부딪힙니다. 왜? 미래라는 게 아직 안 온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미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그리고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왜? 세상은 최선의 세상 하나뿐이에요. 예외라는 게 없어. 우리의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성가로서 이 틀을 깔고 가셔야 나중에 정말 중요한 데에서 오류를 안 범해요. 삽질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